안녕하세요, 트루진입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월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자가 매출을 내기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상품 소싱이에요. 당연히 마케팅이나 상세 페이지 작성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상품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효과가 잘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품 소싱은 그냥 좋은 상품, 잘 팔릴 상품 하나만 가져와도 그걸로 매출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상품 소싱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팔고 싶은 상품 카테고리를 골라줍니다. 한번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 누르면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2차 카테고리에서 이 중에 또 3차 카테고리를 골라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최대한 세분화해서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기타 장식용품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네이버 랭킹 순으로 상품을 봐줍니다. 여기 광고 표시가 있는 거는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는 빼고 광고가 없는 것들이 실제 판매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즉 상위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품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1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정도까지 쭉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상품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 만한 상품이 있는지. 이때 저는 크게 3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등록일이에요. 상품을 언제 등록했냐.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상단에 노출된다는 거는 되게 지금 요즘 반응이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막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거기 때문에 등록일이 얼마 안 된 걸 봐요. 또 두 번째로 볼 때는 여기 이렇게 구매 건수를 봐줘요. 그래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보는 게 저희 이제 리뷰예요. 리뷰 같은 경우 단순히 이 숫자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상품에 들어가서 이 리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때 저는 보통 최신 순으로 봐줘요. 왜냐면 이 랭킹 순이라는 거는 리뷰 내용이 길수록 상단에 보이는 거거든요. 최신 순으로 봐주고, 이걸 통해서 최근에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써있는 건 리뷰 등록일이기 때문에 구매한 시점이랑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크게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비슷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리뷰 내용들도 봐줘요. 사람들이 정말 상품에 만족하는지. 얘 보면은 최근에 등록된 리뷰들이 거의 다 지금 별점 5점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에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구나. 그럼 이 상품은 상품성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뷰도 봐주시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등록일이 20년 6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1년 9월이니까 1년보다 더 된 상품인 거죠. 그럼 이런 상품 같은 경우 저는 1년이 넘은 상품은 잘 소싱하지 않아요. 왜냐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진입해야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 쉽기 때문이에요. 얘는 패스하고, 요 바로 위에 거 같은 경우 21년 4월에 등록됐으니까 꽤 최근 상품이죠. 이런 장미꽃 곰돌도 괜찮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1년 7월 10x10의 홈카페 소품 패키지,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얘는 좀 등록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돼서 되게 최근 상품이에요. 근데 이 경우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10x10이라는 좀 큰 업체가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업체가 하고 있다면 저희 같은 소규모 1인 셀러는 좀 경쟁에서 아무래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1년 9월 완전 등록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요런 상품들 하시면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뷰를 봤는데 리뷰도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장미꽃 곰돌이 또 나왔죠. 이렇게 여러 개 보이는 상품 같은 경우 요즘 진짜 핫한 상품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쇼핑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한 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랭킹 순으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상품을 본다. 그리고 이때 볼 때 중요한 거는 세 가지를 본다. 먼저 첫 번째 등록일이 6개월 이내인지, 두 번째 구매 건수가 충분히 쌓여 있는지, 세 번째 리뷰가 반응이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지금 막 팔리기 시작한 상품이 어떤 건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SNS에서 찾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해시태그로 꿀템, 해시태그로 인싸템, 핫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봐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두 개의 이렇게 탭이 뜨죠. 인기 게시물이 있고 최근 게시물이 있어요. 이때 최근 게시물 쪽에서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인기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올라온 지 오래된 글들도 있고 너무 팔로워나 이런 거에 좀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근 게시물에서 막 올라온 좋은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랑 관련된 키워드를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테리어 상품을 판다 하면은 인테리어 소품 이렇게 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룸 꾸미기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죠. 여자 자취방 꾸미기. 내 타겟과 제품이 좀 더 명확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집 같이 그 해당 분야에서 이미 유명한 계정을 찾아서 그 계정에서 올라온 제품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면서 최근에 막 잘 팔리기 시작한 상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인스타그램 말고 유튜브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땡땡 리뷰, 인테리어 소품 리뷰,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쇼핑 하울. 이때 유튜브 검색할 때의 팁은 필터를 이용해서 꼭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니 업로드 시간을 짧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이내라든지 이렇게요. 그래야 최근 막 잘 팔리기 시작한 상품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키워드로 찾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너무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알려주셔서 식상하다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기본이거든요. 키워드로 찾는 방법도 제가 한번 화면으로 같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쇼핑 인사이트라는 거를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제 상품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도 2분류, 3분류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키워드를 보고 싶다면 3분류까지 해주시고, 좀 더 굵직굵직한 트렌드를 보고 싶다면 2분류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기타 장식용품을 하고, 기간은 저는 보통 한 달로 봐요. 왜냐면 이게 더 가장 최근 트렌드니까요. 근데 작년 이 시점에 어떤 게 팔렸는지를 보려면 이 1년으로 보면 좋아요. 자, 검색을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인기 검색어 탑 500이 보여요. 자, 이 탑 500 키워드들을 보고 상품을 가져오는 게 바로 키워드 소싱법이에요. 그럼 이 많은 상품들 중에 어떤 걸 가져오냐 하면은 이제 경쟁 강도라는 거를 보거든요. 자, 이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셀러 마스터를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나온 이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보면 이 키워드들의 한 달 동안 조회수와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 수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탑 500에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몇 가지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일단 맛보기로 몇 개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저희 셀러마스터에서 이 키워드들 검색 내용을 보면 요 총 조회수가 한 달 동안 이 키워드가 검색된 수, 즉 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죠. 상품 수는 이 키워드로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 수, 즉 공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보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상품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비율이 1보다 작은 거를 찾아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보다 작은 게 여기 장미꽃 곰돌이 있죠. 장미 곰돌이도 같은 제품인데 키워드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장미꽃 곰돌이로 지금 키워드로 상품을 판매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 비율만 보시지 마시고 또 하나 팁이 이 상품 수의 절대값을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상품 수 자체가 많으면은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보통 1000대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꽃 곰돌이는 판매하기 되게 좋은 상품 같아요. 아까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인테리어 소품에서 지금 상품을 판다 하면 장미꽃 곰돌이를 가지고 와서 팔 것 같아요. 이 비율이 낮으면 좋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상품을 등록했을 때 더 상단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자가 그만큼 더 적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이라는 개념이 되게 네이버, 쿠팡 이런 플랫폼 판매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스킬은 아니고 평소에 가져야 하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항상 주변을 관찰하면서 어떤 상품들이 떠오르고 있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거리를 걸어갈 때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제품을 많이 들고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데를 가지?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걸 보지? 매장 같은 데 들어가도 예를 들어 내가 뷰티 제품을 판다 하면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새롭게 팔리기 시작한 제품이 있나? 요즘 떠오르는 제품은 뭐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어떤 게 잘 팔리지 이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주변을 관찰하세요. 사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트렌드거든요.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전의 정보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막 떠오르는 트렌드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로 알기 어려운 것들을 진짜 관찰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짜 상품 보는 눈, 상품 소싱 실력이 하나하나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4가지 방법만 하셔도 정말 월 1000만원 버는 상품은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싸템, 핫템 이런 걸 검색해서 찾은 상품으로 매출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